오늘 여러분께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길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발 아래로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공기는 차갑고 맑아서 숨을 들이쉬면 폐 속 깊은 곳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길. 누군가는 그 길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길에서 가슴이 아려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됩니다. 산 중턱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새순을 틔우고 여름이면 짙은 그늘로 길 지나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잎을 보내는 일. 10월 말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산허리를 지나갔습니다. 나무의 가지 끝에서 잎사귀들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가지에 붙어있는 잎들은 저마다 노랗게, 붉게,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부터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낸 색깔들이었습니다. 그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를 버리시는 건가요? 나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잎들이 흔들리며 나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아니다. 너희는 이 나무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희가 자랑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런데 왜 보내시는 거예요? 나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산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너희를 보내야 내가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를 꼭 붙들고 있으면 나는 뿌리를 지킬 수가 없어. 뿌리를 잃으면 내년 봄에 너희를 다시 만날 수가 없단다. 잎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란다. 잡고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야.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란다. 너희가 땅에 내려가 흙이 되고 그 흙이 내 뿌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어지는 거야. 떠나는 것 같아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떠올렸을 때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 제가 머물던 작은 암자에 자주 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뚜렷하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분이 법당 앞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잎들이 떨어지는 게 꼭 제 자식들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손등으로 눈가를 가만히 닦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키워놓고 이제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가끔 그게 서럽더라고요.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을 안고 사실까? 아이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이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전한 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오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익숙했던 이웃이 이사를 가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에서 사라져갈 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 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잎을 보내는 나무는 무심한 게 아닙니다. 잎들이 떨어질 때 나무는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압니다. 가지 끝이 가벼워지는 그 허전함을, 바람이 지나갈 때 흔들림이 달라지는 그 낯설음을. 그러나 나무는 압니다.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뿌리가 살아야 봄이 온다는 것을, 봄이 와야 다시 새 잎이 돋는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가 결혼을 하고 멀리 이사를 갔을 때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친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익숙했던 역할이 사라졌을 때, 삶 속에서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다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부모가 평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고 3월의 햇살이 산 위로 내려앉을 때 느티나무의 가지 끝에 아주 작은 것들이 돋아납니다. 연두색 새순. 지난 가을 떨어진 잎들이 땅속에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 뿌리가 겨울을 버텨냈기에 피어난 새순입니다. 보내진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법당 안마루에 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번에 큰애가 왔다 갔어요. 잘 지내고 있답니까? 네. 손주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손이 어찌나 작은지. 그분은 자기 손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 주름진 손에 작은 손자의 손이 닿았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잘 보내준 거라고. 그 애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내가 잘 놔준 덕분이라고. 저도 그 할머니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새순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내는 일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외면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컷 그리워하셔도 됩니다. 가끔 혼자 앉아서 그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보내주었다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으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사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은 잎이 떨어지면서 나옵니다. 초록빛으로만 가득했던 산이 잎들이 하나둘 물들고 떨어지면서 비로소 그 깊은 색을 드러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워지면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지 모릅니다. 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만 있을 때보다 때로는 손을 펼쳐 보내줄 때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비로소 더 깊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멀리 사는 자녀, 오래전 헤어진 친구, 먼저 떠나보낸 사람. 그 얼굴을 지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해.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나무가 잎에게 전하는 말이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느티나무는 오늘도 산 중턱에 서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도 눈이 쌓여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속에는 지난 가을 떠나간 잎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떠난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봄이 오면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은 그 뿌리입니다.